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준비한 얘기는요, 검찰총장 얘기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4명이 오늘 추천이 됐습니다. 그중에 2명이 비윤 총장 후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자, 진짜 비윤일까요? 네, 제가 볼 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리고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의 바지 총장입니다. 예, 누가 되든 검찰공화국이에요. 4명 모두 다 검찰 조직에 맹종할 사람이에요. 따라서 누가 되든 친윤이든 비윤이든 윤석열한테 충성할 사람들이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선플라워님 후원해 주셨네요.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비윤 후보가 2명이라고요? 예. 자, 오늘 검찰총장 후보 4명이 공식으로 추천됐습니다. 결국 그 4명,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4명이 그대로 추천이 됐죠. 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김후건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 이원석 대검차장. 유력하다고 했던 후보 4명이 고스란히 추천이 됐습니다. 이 얘기 뭐 언론에서 뭐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죠. 결국 그 4명. 뭐 외부에서 추천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그만두고 나간 사람 중에 추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에 가장 유력하다라고 했던 그 4명이 추천을 받았어요. 여완섭, 김우곤, 이두봉, 이원석. 뭐 예상을 한치도 안 벗어나죠. 여러분 그죠? 한치도 안 벗어나고 바로 그 4사람이 고스란히 추천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언론에서는 뭐라 그런다? 이 중에서 2명은 비윤이다. 여완섭, 김우곤은 비윤이다. 친윤이 아니다. 라고 하는데 참 놀고 있네. 제가 그 내막 왜 이 사람들이 비윤으로 불리며 그게 왜 다 엉터리 이야기인지 제가 고스란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거 자기들은 비윤이니 뭐 친윤이니 나누지만 나누는 것 자체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별 의미가 없고 그래 꼭 니 같은 사람만 추천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친윤이든 비윤이든 검사는 검사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누가 되든 윤석열 정권에 신발 벗고 쫓아다니면서 봉사할 사람이다. 한치도 안 벗어난다. 뭐 좀 차이가 있을래나? 네. 차이가 있는지도 지금 살펴볼게요. 자, 한 명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여완섭 법무연수원장입니다.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이 사람은요, 68년생이고요. 사법연수원 24기입니다. 연세대 출신입니다. 특수부 검사를 했고 대검 대변인이었습니다. 윤석열 라인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윤석열 라인은 아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요. 진짜로 그럴까요? 제가 여완섭 연수원장, 법무연수원장과 길다면 길게, 짧다면 짧게 만나본 적이 있죠. 대검 대변인 할 때 많이 만났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 한동훈보다 3기수가 선배죠. 연세대 출신이고요. 특수부 검사를 했습니다. 특히 어디를 많이 뚫었느냐면 포항제철을 많이 두들겨 팬 검사로 유명하죠. 이 사람 얘기가 그래요. 이 사람이 특수부 검사라고 이름을 날리게 된 것도 포항제철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게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리게 됐고 아마 그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서울 쪽에 많이 뭐 중앙지검이나 대검이나 여기 근무하게 된 걸로 알아요. 포항제철을 털었다? 언제 털었다? 이 사람이 포항지청장을 갔는데 우연히 자기가 포항제철 사택이 있는 그 동네를 한번 가게 됐대. 근데 완전히 별천지더라는 거야. 포항하고 포항 시내 다른 데하고
포항제철 그 사택이 있는 데하고 완전히 완전히 별천지대로 돼 있고, 거기는 완전히 비버리 힐스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 같더라. 그리고 거기는 말이야, 그러니까 워낙에 그 복리후생이 잘 돼가지고, 만약에 요구르트를 먹는다, 우유를 먹는다, 그러면 그 우유 대금, 요구르트 대금을 회사에서 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요구르트 대금이니 뭐 하다못해 뭐 비대, 정수기 이런 거 해주는 코디 아줌마라든지 야구르트 아줌마들도 거기는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냐고. 회사에서 돈을 대주니까. 그리고 그 동네가 딱 그 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딱 가서 집집마다 하나씩 넣고, 그 다음에 하나씩 고쳐주고 하면 다 되는 거야.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어. 보통 요구르트 아줌마나 우유 아줌마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코디 진짜 돌아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뭐 정수기 코디들. 근데 여기는 뭐야? 그냥 한 동네잖아. 예, 관사 저기 있는 그 관사 동네, 사택 골목, 거기만 싹 돌면 되잖아. 근데 거기 싹 도는데 다른 데 몇 군데를 도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되거든. 그래서 거기 요구르트 아줌마는 그 상권을 넘길 때 웃돈을 주고 받는다는 거예요. 이야, 이런 별천지가 있나? 아니,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아? 라고 해서 여한섭 검사가 털었대. 털었더니 진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납품 비리가 나오고 그랬대. 하여튼 그걸 턴 이후에 이 사람은 그때부터 특수부 검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좋긴 뭐 비리를 턴 건 좋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검사가 좀 큰 거악을 털어야지. 요구르트 아줌마 이거 그 장사 구역 이거 좀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걸 터냐? 그리고 포철에 그 큰 비리, 뭐 납품 비리나 이런 걸 털어야지. 보면 좀 소소한 그런 걸 좀 턴 거지. 결국에는 센 거 털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잔챙이들을 털었는데 의외로 그게 뉴스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출세를 했다. 예, 안 좋게 보려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여하튼 이 사람은 재밌는 거는 윤석열하고 거의 한 기수 차이, 한 기수 후배예요. 윤석열의 후배긴 후배인데 한 기수 후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사람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보다 한 기수 후배인데 윤석열보다 잘 나갈 때는 훨씬 잘 나갔어. 특히 윤석열이 지방에 돌고 있을 때, 박근혜 정권 때 나가리 됐을 때, 그때 여한섭은 훨씬 잘 나갔거든. 자, 그런 면에서 여한섭 입장에서는 약간 윤석열한테 그렇게 이렇게 썩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않을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비윤으로 평가가 돼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한 대 잘 나갔어. 윤석열보다 1년 후배인데, 윤석열보다 당연히 잘 나갔겠지. 윤석열 저기 대구랑 대전이랑 쫓게 댕길 때. 잘 나갔겠지,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조금 꼬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한섭은, 그렇다고 해서 비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한테 충성하지 않을 것이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검사예요. 검찰주의자예요, 검찰주의자. 자기가 조금 꼬아도 검찰에 이익되는 거라면 무조건 할 사람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기득권층, 적폐들하고 좀 화합이 잘 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기대할 거 없어요. 윤석열보다 한 대 잘 나갔기 때문에 윤석열이 잘 나가니까 갑자기 확 잘 나가니까 조금 배가 아팠을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검찰주의자가 아니냐? 아니요. 윤석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의 사고방식,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극우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약간 좀 유치하다 싶은 사고방식도 갖고 있어. 뭐냐? 북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한테 돈 한 10조 정도 쥐어주면 나라 팔고 가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야,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네, 김수정님 후원 회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이진님, 일본 극우의 사고방식, 노아, 잉? 푸하하하! 하신다. 예. 저는 그 얘기 듣고 갑자기 빵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식사 자리였는데, 맛있는 음식 잘 얻어먹고 난 다음에 갑자기 빵 터질 뻔했다니까, 뿜을 뻔했어. 근데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비윤? 아이, 이거 비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예, 김후곤 검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5기, 윤석열의 2년 후배죠. 그 다음에 한동훈의 2년 선배입니다. 동국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비서울대 출신으로 상당히 출세한 편에 속하죠. 동국대 출신으로 거의 유일한 고검장이 됐습니다. 특수부 검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수원지검에서 강력부, 깡패 때려잡던 일을 먼저 많이 했었어요. 특이한 이력으로는 BBK 검사입니다. 예, 윤석열과 함께 BBK 특검을 했었어요. 대검 대변인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본인은 자기가 친윤이 아니다, 윤석열 라인이 아니다 라고 강력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언론에도 이번에 비윤이라고 아마 보도가 된 것 같은데요. 아니야.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됐을 때 이 양반을 한번, 이 사람이 그때 대검 대변인이었나, 대검 대검 선임연구관이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와서 하고 아는 척 인사하고 갔어. 나왔어 하고, 그러면서 사석에서 이 사람은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러요. 예. 제가 여완섭이 윤석열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은 형이라고 불러. 나한테도 형이라고 부른다 그랬어. 그래서 이분은 본인은 자꾸 비윤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저는 비윤이라고 생각 안 해요. 본인의 주장은 비윤이야. 근데 저는 비윤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더 끈끈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근무도 같이 했었고 BBK 같은 경우 같이 했었잖아. 그런데 BBK 검사인데 뭐 그런 검사라서 사적으로도 좀 많이 가깝고, 그리고 윤석열하고 글쎄 사적으로는 다른 사람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뭐 특수부 이렇게 그 근무연은 뭐 다른 사람보다 못할 수 있지만 사적인 부분에서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 더 가까울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저는 김후곤 이분을 비윤으로 분류하는 거 제가 볼 때는 글쎄요, 썩 타당한 분류는 아닙니다. 본인은 자꾸 지가 불륜이라고 얘기를 해. 예, 비윤이라고 얘기해. 예, 친윤으로 분류하지 말아달라고 막 이렇게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서울대 출신이 아니야. 비서울대 출신이고, 어떻게 보자면 검사들 내부에서는 육두품이죠. 예. 서울대 출신의 특수부로 쭉 나갔으면은 성골, 서울대 출신인데 특수부가 아니었지만 윤석열하고 친해졌으면 진골. 그런데 김후곤은 서울대 출신도 아니고 뭐 강력부 있다가 특수부로 넘어온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은 육두품 정도예요. 그래서 조금 육두품이네? 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조금 비윤인가? 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 사람 비윤 아닙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비윤 아니에요. 절대로 비윤 아닙니다. 누가 비윤이래? 누가 이 사람 보고 비윤이래? 그럴 리는 없죠. 자, 그 다음 사람을 볼게요. 이두봉입니다. 64년생이에요. 사법연수원 25기. 아까 김후곤 검사하고 동기죠. 이 사람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특수부 출신이면서 공안부를 거쳤어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에서 보복 기소를 했던 사람입니다. 유성 씨가 간첩으로 기소가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을 간첩으로 몰고 갔던 증거가 조작된 거다 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성 씨가 그래서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된다? 유성 씨를 보복 기소합니다. 여권법 위반인가? 뭐 어쨌든가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예. 뭐 공정져서 불실기재인가? 이 사람이 뭐 북한 국적이 아니라 북한에서 태어난 화교인데
북한 사람이라고 속였다 이래가지고 그걸 또 기소를 하죠. 보복 기소. 그 보복 기소가 있었다. 공소권 남용이었다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났죠. 바로 그 사람, 그 사건의 담당자가 이두봉입니다. 제가 볼 땐 이 사람은 검찰총장이 되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탄핵이 되어야 될 사람이죠. 제가 볼 땐 검사 탄핵이 되어야 될 사람인데 탄핵이 안 되고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가 됐네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허영숙님, 아마 누구야 김우곤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으네요. 육두품이기에 더욱더 아부를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셨다고. 그렇죠. 보름달 두봉이는 탄핵감인데 검찰총장 후보? 그렇죠. 이진님, 경의 고향이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 그렇죠. 도쿄지검 특수부가 하는 짓을 지금 윤석열이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두봉은 자기가 보복 기소했다라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는데도 인정을 안 하죠. 검사들의 사고방식이 원래 그래요. 자기들이 틀리지 않았다. 누가 틀렸다? 법원이 틀렸다. 지금은 법원이 저렇게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말이 맞다는 게 드러날 거야. 라는 게 검사의 사고방식이죠. 이두봉이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다. 이 사람은 뭐 법원 친검 언론들도 따로 변명을 못합니다. 친윤이다. 검찰 쫓아다니는 종검 언론, 검찰의 시녀 역할을 하고 있는 종검 기레기들이 이 사람만큼은 따로 실드를 못 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친윤이다 라고 썼어요. 자, 이두봉 검사. 다음은 누구? 이원석. 지금 현재 대검 차장이죠.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이원석이 그대로 검찰총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봐요. 100일 넘게, 지금 현재까지 100일이고요. 앞으로 이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정해지고 후보가 한 사람으로 정해지고 국회에 인사청문회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숫자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면 또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면 도합 15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50일 동안 검찰총장이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다? 이원석이 해왔어. 따라서 이원석을 그 자리 검찰총장에 앉혀야만이 앞에 150일 동안에 대한 합법화가 돼요.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바꾼다? 그러면 앞에 150일은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야. 반쯤은 탈법,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이 되는 거거든요. 편법, 탈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편법, 탈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돼? 이원석이 그대로 앉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만만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동훈의 동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동훈이 지시를 할 때 훨씬 유리하지. 그러니까 바지 역할을 가장 잘할 사람이에요. 앞에 있는 3명은 바지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자존심이 있고 한동훈보다는 또 선배고, 나름 어떨 때는 한동훈보다 훨씬 잘 나갔다고, 지금은 한동훈이 잘 나갈지 몰라도, 자,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이 시키는 대로 바지 역할을 하기에는 좀 자존심 상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 어떻게 보면 병풍을 서줬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 세 사람은. 그리고 이두봉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이 되는 순간 바로 탄핵소추가 발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두봉을 찍을 가능성은 없어요. 이두봉을 찍어야 되면은 한판 뜨자, 한판 붙자, 이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두봉을 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큰 가능성이 큰 사람은 이원석이다. 이원석이고, 만약에 그래도 다른 사람을 한가? 그러면은 김후곤일 가능성이 좀 크죠. 김후곤이 자존심은 있지만 또 시키면은 굳이 뻗대지는 않는 사람이거든요. 뻗대지는 않아요. 뻗대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후곤으로 갈 가능성. 그러니까 사실 김후곤 검사가 바지라도 가장 바지 같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바지지만 바지 같지 않은 사람을 선택을 한다면 김후곤. 한판 뜨자라고 한다면 이두봉. 그리고 그냥 자기들이 봤을 때 가장 만만한 사람이다. 이원석. 그러면 여완섭은 뭐예요? 글쎄요. 저 사람은 의외의 경우. 의외의 한 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뭐 모르지 뭐. JK 최님, 이원석이 가장 XX 같은 놈이라는 거네요. 빙고. 빙고. 자, 허영숙님, 언놈이 되든 뻔할 텐데 애써 계산해 봤자 아닌가요? 뭐 그렇죠. 계산해 봤자죠. 근데 제가 이런 말을 드리면서 참 답답해요. 이 네 사람 중에 뭐 하나 다른 사람이 없어. 결국엔 그놈이 그놈이고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제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누가 되든 간에 검찰 조직, 검찰공화국에 충성할 사람이에요. 검찰 조직과 검찰공화국에 충성할 사람이기 때문에 비윤, 친윤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조금씩 드러나는 약간씩의 색깔의 차이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일 뿐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 의미 없다.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다 바지예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의미 없다. 자, 그런데 뭐 누가 될 것 같다? 제가 볼 땐 이 4명 중에 그래도 제일 만만한 사람을 시킬 텐데 제일 만만한 사람은 이원석이다. 한동훈이 뭐 시키기도 좋고 바지 역할을 제일 잘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완섭이나 특히 여완섭 같은 사람은 갑자기 획 돌 수도 있어. 만약에 윤석열이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런데 뭐 그 국민들의 여론이 윤석열 하면 김건희를 기소하라 막 이렇게 된다. 여완섭은 할 수도 있어. 획 돌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보자면은 그런 면에서 눈치가 되게 빠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얼굴 바꿀 수도 있어요. 여완섭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제가 여완섭이 될 가능성이 가장 낮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죠. 김후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낮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어. 전혀 없어. 자, 그렇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원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가이아님, 정말요? 그리 되면 좋을 텐데. 제가 말하는 거는요, 정말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박근혜 탄핵당하는 그 촛불 집회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얘기예요. 그때 얘기. 그때 획 돌 수 있는 사람, 4명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면은 이완섭이다. 이거지. 그 차이는 뭐 차이 없어요. 자, 그렇다는 얘기 제가 해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첫 번째 주제였고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